24년 1학기 기말고사 호평중학교 2단원 4단원입니다. 1번부터 끝까지 답 한번 불러볼게요. 1번에 4번, 2번에 2번, 다음 3번에 5번, 4번에 3번, 다음 5번에 1번, 6번에 1번, 7번, 5번, 8번, 1번, 9번, 2번, 다음 10번, 1번, 11번, 2번, 12번, 4번, 13번, 3번이고요. 14번, 1번, 15번, 5번, 16번, 3번, 17번, 5번, 다음 18번, 4번, 19번, 3번, 20번, 3번, 21번에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냈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는 물체를 마찰시킬 때 아닙니다. 정전기 유도는 마찰이 없어요. 그럼 A는 틀렸어요. 전하를 띄면서 발생하는 전기. 일단 이건 안 되고요.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것은 마찰이다. 이 마찰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찰 전기는 일반적인 전기와 달리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B와 C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요. 다음 2번 문제. 마찰 전기 실험을 수행한 작성 보고서입니다. 비닐봉지를 원형으로 잘랐고요. 털가죽으로 풍선과 비닐봉지를 문질렀어요. 각각 문질렀겠죠? 그럼 둘 다 뭐가 됐을까? 비닐봉지도 마이너스가 되고 고무풍선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실험 비닐봉지가 풍선 위로 떠오른다라는 것은 둘 사이에 어떤 힘? 청력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털가죽으로 문지른 비닐봉지와 풍선은 모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볼게요. 그림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금속박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전자가 아래쪽으로 밀려나죠. 자, 그러면 위쪽에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면서 왼쪽도 마이너스, 오른쪽도 마이너스니까 박은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전자는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유도가 됐고요. 두 금속박은 같은 전하, 둘 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요. 금속판의 전자는 금속박으로 이동을 했고요. 마이너스 대전체와 전자 사이에 얘랑 전자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전자가 위에서 밑으로 도망을 내려왔겠죠. 마이너스 대전체 대신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박은 오므라들지는 않습니다. 둘 다 벌어집니다.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건 플러스를 가까이 하건 벌어지는 건 똑같아요. 오므라든다?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요. 자, 다음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전구에 불을 켜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가를 볼게요.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막대를 문질러서 플라스틱 막대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켰습니다.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가 됐겠죠. 자,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접시에 갖다 댔어요. 알루미늄 접시입니다. 전류가 통하겠죠. 네온 전구의 다리를 하나만 잡고 알루미늄 접시에 갖다 댔습니다. 자, 순간 네온 전구의 짧은 불이 켜진다. 자, 알루미늄 접시에 전자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전자가 있었는데 이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전자가 이렇게 흘러갈 때 전하의 흐름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온 전구의 불이 살짝 켜졌을 수 있어요.
자, 가는 마찰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 맞고요. 나에서 전자가 알루미늄 접시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했다. 알루미늄 접시? 나에서 볼게요. 나를 봅시다.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접시에 갖다 댔기 때문에 플라스틱 막대에서 알루미늄 접시로 가야 되겠네요. 플라스틱 막대에서 알루미늄 접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알루미늄 접시에 전자가 더 많아졌을 테니까요.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네온 전구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네온 전구에 불이 잠깐 동안 켜지죠. 기억되것이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모습입니다. 알루미늄 캔의 가는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 나는 마이너스 대전체와 먼 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 캔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자들은 밀려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다시 냅두고 전자만 반대로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러면 나 부분은 전자가 많아졌고 가는 전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얘가 떼굴떼굴 이쪽으로 굴러갈 겁니다. 알루미늄 캔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맞고요. 대전체의 전자가 알루미늄 캔으로 이동했다. 아니요, 마찰은 없어요. 마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은 못합니다. 알루미늄 캔의 가는 대전체와 같은 전하, 가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알루미늄 캔의 가와 나는 서로 같은 전하를 띠지 않죠. 다른 전하를 띠고 있어요. 왼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 대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이 반대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플러스를 가까이 하건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건 전자가 요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이 알루미늄 캔의 가 부분은 얘랑 무조건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게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이동하는 거 없어요. 다음 6번 볼게요. 자, 가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스위치를 켰을 때라는 뜻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를 나타냈고요. 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내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도 파악해야 되겠네요. 전자가 마이너스 B에서 지금 A로 가고 있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연결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그러면 전류는 A에서 B로 전류가 흘러가면 되겠네요. 자, A는 플러스 극이다. 그렇죠. 나에서 전류는 B에서 A로 전자가 B에서 A로 가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속의 전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틀렸고요. 전자는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 다음 17번 볼게요. 전 아파트에서 그림 가는 전기 회로를 비유해놨습니다. 연결만 해볼게요. 전지는 펌프, 스위치는 밸브, 전류는 물의 흐름, 전구가 물레방아, 물의 높이 차이가 전압이고요. 수도관은 여기 파이프까지. 자, 도선은 물에 이동하는 수도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그렇죠. 스위치는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와 비슷하다. 그렇죠. 스위치를 켰을 때, 껐을 때, 밸브를 틀었을 때, 잠궜을 때 역할이 비슷합니다. 전지는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펌프와 비슷. 맞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 8번 볼게요. 그림은 전기 회로에 전구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여러 개이다. 하나입니다. 직렬이니까요. 한 길로 흘러요. 전구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전구 불이 꺼진다? 꺼집니다. 얘가 고장나면 선이 끊기는 것과 똑같아요. 얘도 같이 꺼집니다. 이게 직렬 연결의 특징이죠. A 위치에 전구를 추가한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전구 한 개당 밝기가 더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진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에 1.5V, 1.5V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가 1.5V, 1.5V씩 갖고 있었어요. 나눠서 걸리거든. 근데 얘가 한 개가 더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 전체 전압 3V가 각각에 나누어서 걸려야 되기 때문에 1V, 1V, 1V로 줄어듭니다. 이 전압의 크기가 전구의 밝기를 결정하는 거라서 밝기가 더 어두워지겠죠. 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1번입니다.
9번 볼게요. 다음의 특징을 갖는 저항의 연결 방식은 전기기구들을 독립적으로 켜거나 끌 수 있다. 이거 병렬이죠.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커져서 위험합니다. 병렬 연결된 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멀티탭, 가로등, 답은 2번이고요. 퓨즈 무조건 직렬이라서 틀리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전구도 직렬이라서 이거 틀립니다. 답은 2번이요. 10번, 11번, 12번 문제 3개입니다. 한꺼번에 볼게요. 자, 니크롬선이 연결된 전압의 측정.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내용 보고 위에 지문을 볼게요.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역은 전압계이다. 기역 볼까요? 기역. 맞네요. V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전압계 맞습니다. 기역은 전압계. 맞습니다.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틀렸어.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야 되고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물체의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기역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짧은 니크롬선이 있고 짧은 니크롬선의 굵기는 같고 길이는 긴 니크롬선을 바꿔서 나를 반복한다. 길이를 긴 걸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네요. 길이가 길어지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지기 때문에 전류값이 줄어듭니다. 자, 전류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두 개 반비례한다는 뜻이고요. 전류가 줄어들면 전구의 밝기도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짐. 까지 정리해 놓고 자, A가 어디 있을까요? A가 여기 A고 여기 B네요. A는 짧은 니크롬선의 실험 결과. 맞을까요? 짧은 니크롬선이라고 하면은 짧은 니크롬선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은 겁니다. B가 저항이 더 클 거예요. 자,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기울기 먼저, 이것도 기울기도 봐야 되겠네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니까 X축이 V이고요. Y축이 전류의 색이 I입니다. V분의 I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B가 지금 저항이 더 크겠네요. 자, 그러면 길이 A는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고 여기 긴 니크롬선 B가 지금 저항이 크기 때문에 맞네요. A는 짧은 니크롬선 저항이 작죠. 다음,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그렇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이 길면 뭐라고 그랬어?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죠. 그쵸?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전류가 세게 흐른다. 틀렸어요. 작게 흘러야 됩니다. 기억니은 2번입니다. 니크롬선 A와 B의 저항을 옳게 짝지은 거 볼게요. 구하면 되겠죠? 구하기 쉬운 위치가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와 여기 각 점을 찍어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의 R 저항은 I분의 V니까 I가 0.6A 분의 전압은 6V니까 10ohm이네요. 10ohm. B 같은 경우는 0.3A 분의 6V니까 20ohm 되겠습니다. ohm의 법칙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ohm의 법칙. 측은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ohm의 법칙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ohm의 법칙입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13번 볼게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에 나타난 연결된 전류계를 표시했습니다. 500mA의 단자가 꽂혀 있기 때문에 눈금 중에서 500mA 눈금 읽으면 되겠습니다. 0, 100, 200, 300, 400, 500 중에서 눈금이 가리키는 곳은 200과 300의 딱 중간이기 때문에 250
mAh죠. 250mAh는 0.25A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0mA,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연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지금 도선 쪽으로 전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뒤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왔을 거야. 손 같이 해봐야 됩니다. 뒤집어서 뒤로 올라가서 앞으로 내려오면 어디가 N극인가? 여기가 N극입니다. 엄지가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죠. 여기는 S극이에요. 자, N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삥 둘러서 A로 들어와야죠. 됐을까요? 자, 나침반에 닫히면 여기는 C는 오른쪽, B는 왼쪽, A는 오른쪽입니다. A에서 나침반의 N극은 A는 오른쪽을 가리킨다. 그렇죠? B와 C 사이, C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다르죠? C는 오른쪽, B는 왼쪽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두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막대자석 N극을 왼쪽으로 두었을 때 이렇게 N극을 왼쪽으로 두었을 때와 같다. 틀렸습니다. 지금 N극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틀려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습니다. 자, 15번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에 대한 설명. 자기 부상열차도 같은 원리. 전기가 통할 때만 자석이 되고 전류가 통하지 않을 때는 자석이 아닌 거 맞죠? 폐처를 내려놓을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끊어진다. 그렇죠. 지금은 자석인데 전류를 끊었을 때 얘는 자석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한다. 그렇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은 자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16번 볼게요. 전기근의 코일이 말굽자석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끼리 골라서 짝지어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어디로 가나? 이쪽. 자, 오른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을 때 N극,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손을 내려보면은 손바닥이 말굽자석의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니은 두 번째, 전류는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을 가리킨 다음에 N에서 S, 아래에서 위쪽으로 4개 손가락을 치켜 올렸어요. 손바닥은 바깥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쿡 찌르고 N에서 S, 위에서 밑으로 자기장 4개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바닥은 말굽자석의 바깥쪽, 이쪽을 보고 있겠죠. 맞네요. 자, 반대로 전류가 반대로 바뀌었고 전류는 왼쪽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N에서 S, 아래에서 위로 4개 손가락을 가리켜주면 손바닥은 말굽자석의 안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3번. 이건 직접 하는 걸 봐야 돼요. 한번 이해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17번 보겠습니다. 전동기입니다. 자, 전류가 어디로 가나? 이쪽으로 가네요. D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고 있습니다. 자, D에서 C로 간다는 얘기는 전류가 앞으로 내 몸쪽에서 칠판 방향으로 쿡 손가락을 찔러 넣고 나서 N에서 S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개 손가락을 가리키고 나면은 손바닥은 아래를 봅니다. CD가 아래면 AB는 위겠죠? 이건 시계 방향이네요. 자, 코일은 니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렇죠? 니은 방향으로 돌겠네요. 시계 방향. 코일 AB는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맞네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전동기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하나 더 있죠. N극과 S극을 반대로 바꿨을 때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기도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5번. 다음. 18번 볼게요. 4단원 넘어왔습니다. 자, 왼쪽에 시금치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호흡하겠죠? 호흡.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석회수가 있네요. 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만났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뿌옇게.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시금치가 어두운 곳에 넣어놨을 거기 때문에 얘가 호흡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겠죠. 그럼 A에 있는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질 겁니다. B가 흐려진다? 틀렸어요. 석회수는 산소? 틀렸어. 이산화탄소와 만날 때 뿌옇게 흐려집니다. 식물이 광합성할 때 만들어진 기체 틀렸어요. 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기체를 확인합니다. 시금치가 호흡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잎의 기공을 수증기, 이거 증산작용 관련된 내용이죠. 호흡 파트 보는 거기 때문에 4번만 맞습니다. 19번 볼게요.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식물의 호흡은 잎의 기공 틀렸습니다. 모든 세포. 식물의 호흡은 잎의 기공에서만 일어난다. 호흡. 기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잠깐만.
19번입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 식물의 호흡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잎의 기공, 기체가 드나드는 거죠. 호흡은 기체가 드나드는 거니까 기공을 통해서만 일어나야 됩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것은 호흡 맞죠? 호흡. 호흡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니까 맞죠? 싹이 틀 때나 꽃이 필 때 호흡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디귿. 맞는데요. 싹 틀 때, 꽃 필 때 호흡이 많이 일어난다. 다 맞네요. 답 5번입니다. 19번에 5번 체크해야 됩니다. 답이 3번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19번에 5번입니다. 다음 20번 볼게요. 그림은 아침, 낮, 밤에 일어나는 식물의 기체 교환을 나타냈어요. 자, 가를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A가 지금 광합성일 거고요. 이거 낮이겠네요. 그리고 발생한 산소 일부를 사용해서 호흡하겠죠. 낮입니다. 자,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주고받고 한단 말이야. 광합성인 건 똑같고요. 광합성이고 호흡입니다. 이거는 아침일 거예요. 아침에는 빛의 양이 적당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동일해서 주고받는 기체, 외부에서 봤을 때 기체 교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다는 밤이죠. 밤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호흡만 일어날 겁니다. A는 빛이 있을 때 일어나고 A가 뭡니까? 광합성이죠. B는 밤에만 일어난다. 틀렸어요.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가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기체를 어딨어? 기체를 호흡에 사용하고 남는 기체를 배출한다. 남는 기체 산소 배출하고 있죠? 맞습니다. 나는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요.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기체의 출입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고요. 가나다 모두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호흡을 다 하고 있나요? 호흡 다 하고 있죠? 리얼 맞습니다. 3번입니다. 21번.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맞습니다. 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생장하는데 생장입니다. 사용되고요. 포도당은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잠시 저장되고 쓰고 남은 양분은 열매, 뿌리, 줄기 등의 녹말이나 지방 상태로 저장되고 단백질로도 저장됩니다.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면 콩이겠죠. 됩니다. 잎에 저장된 녹말은 밤이 되면 다시 포도당 틀렸어요. 설탕으로 전환돼 가지고 체관을 통해서 이동할 겁니다. 이 포도당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5번 틀렸습니다. 21번까지 봤어요.